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대학가마다 원룸과 고시원에 입주한 학생들이 가득할 텐데요. 하지만 진주의 고시원 가운데 상당수가 현행법상 금지인 취사시설을 방마다 불법 설치해 화재시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공을 앞둔 진주의 한 고시원. 여느 고시원처럼 방 안에 침대와 냉장고, 책상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베란다를 살펴보니 벽면과 바닥에 수상한 표시가 새겨졌습니다. 싱크대와 취사시설이 들어올 위치를 몰래 표시한 겁니다. 여기도 전기 쿡탑 들어요? 예. 여기도 전기 쿡탑 들어오는데 전기 쿡탑 다 해놓고 다 쓴다. 확신들이 당연히 불편한데 어떡합니까? 중공한 거는 넣지. 중공하고 이런 거 중공이 안 되겠네. 법적으로 고시원은 공동 취사실을 두는 대신 방에는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어기는 겁니다. 새로 지어진 또 다른 고시원도 마찬가지. 베란다마다 비슷한 표시가 새겨져 취사시설을 몰래 들여놓을 우려가 큽니다. 위치는 싱크대 자리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개수대 설치하고 그다음 여기에 그쪽으로 한쪽엔 콕탑을 달고. 실제 학생들이 사는 고시원은 어떤지 현장을 찾았습니다. 좁은 방 안쪽 베란다에 전기 레인지와 싱크대가 눈에 띕니다.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공동 취사실은 아예 없앴습니다. 이곳 대학가에만 고시원 70여 곳이 있지만 상당수가 불법 취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으로 저걸 주방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생긴 건물들이 거의 여기 경상대 한 40개 정도 있어요. 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월세를 받는 게 더 이득인 거죠.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은 다가구 주택보다 주차 공간을 줄일 수 있어 방을 늘리고 몰래 취사시설을 두는 겁니다. 지난해 가을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는 등 고시원 대부분 방이 좁고 거주자가 많아 화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지만 불법 취사시설로 안전이 우려됩니다. 요즘 이제 고시원 건물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이런 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소방법령도 그렇고 이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쭉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주시는 오늘 6일까지 대학가를 중심으로 고시원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연중 수시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대단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단지 안에 세워진 조형물을 친근하게 보실 겁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도시의 미관을 살리고 예술가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KBS 취재 결과 경남의 한 중견 아파트 건설사는 수억 원을 들여 사주 사모님의 작품을 주로 설치해온 것으로 드러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김해의 1,400여 가구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한가운데 세워진 청량음료를 이미지화한 높이 9m의 금속 조형물. 자치단체에 신고된 가격만 2억 원입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세워진 이 작품은 2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2009년 준공 당시 창원의 소형 아파트 한 채값과 맞먹는 가격입니다. 조형물, 저 가격이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나는 한 돈 1,000만 원 이리 드는 줄 알았지. 저 가격이 2억 1천만 원이에요. 그 정도 된다는 건 전혀 몰랐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건물에는 총 건축비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조성에 쓰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것. 작품가는 분양가에도 포함됩니다. 두 아파트의 시공사는 모두 경남의 중견건설업체인 한림건설. 아파트 조형물은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의 부인 김모 교수의 작품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림건설이 시공에 참여한 경남 지역 아파트 7곳에 김 교수의 작품이 설치됐습니다. 이 가운데 청량음료를 주제로 한 1억 원짜리 한 작품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김 교수 본인의 작품과 매우 흡사합니다. 2005년에 2달 간격으로 설치된 겁니다. 한림건설은 당시 부산의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해 미술품을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학협력단하고 계약하게 되면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작가를 선정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작가를 관여하는 상황을 작가. 하지만 당시 해당 대학교에는 한림건설 김 회장의 부인 김 교수가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측의 말도 한림건설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그게 뭐 계약이 되면 이제 저희들 통해가지고 회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 교수 과제일 가능성이 있겠죠. 예.
저희들이 무슨 뭘 수술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김 교수도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고유한 작품 활동이며 다른 회사와 공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한림건설에 작품 제안서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한림건설 측은 지금은 다양한 곳에 작품을 의뢰한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도 김 교수가 이직한 서울의 한 대학에 건축물 미술 작품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임대 아파트 사업자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세입자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창원시가 담당 공무원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16년 된 창원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건축주의 은행빚 때문에 경매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입자 53가구 160여 명은 보증금 6, 7천여만 원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입니다. 조금씩 이제 씨앗같이 하려고 했던 종잣돈인데 그게 한 번도 남는 거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제일. 2년 전부터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예견된 일이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개인은 이미 신용불량자거든요. 은행에 지금 그 29만 원 있는 그걸 갖다가 또 나가신 분들이 안내해놨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자 창원시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창원시가 현재 내놓은 중재안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에 수천만 원을 더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법. 하지만 아파트 가치가 낮아 사겠다는 세입자가 없습니다. 지난해 충남 공주와 충북 충주시가 부도난 임대주택을 LH가 매입하도록 설득해 세입자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지만 창원시는 묘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경매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제안을 해주라고 이번 주까지 자료를 좀.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한 세입자들.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릴 불안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노동조합 중심으로 진행되던 대우조선 매각 반대 투쟁에 거제 지역의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경제계 등 단체 100여 개가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8일 대우조선 매각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이 지역의 성난 민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정치적 성향도 매각 반대 이유도 각각 다르지만 100여 개에 달하는 거제 지역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마음 결사항전태세로 거제시의회 또는 거제 시민사회 단체 기관 모두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물량 주다 안 주면요 부도나는 거예요. 대우조선 매각 문제가 단순 일자리 문제를 넘어 거제와 경남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공동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합병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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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광용 거제시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보장 등 대책 없는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했습니다. 산업적 정제를 만날 겁니다. 명확한 답이 제시되지 않는 선에서의 매각 기사를 대해서는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분명한 입장을 저는 전달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제 지역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도 여당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매각 절차 중단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타국 정부의 기업 결합 심사 불승인 등으로 합병이 중단될 경우 대우조선 해양이 입게 될 수주 절벽과 신현도 한학 등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거제 범시민 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 본계약 체결 하루 앞인 오는 7일 시민 3,000명이 참가하는 대우조선 지키기 5km 인간 뛰기와 상경 시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도 미세먼지의 공격을 피해가기가 어렵겠습니다. 밤사이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시각 경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시면 함양 86, 거창 84, 남해 82마이크로그램으로 서부를 중심으로 평소 대비 서너 배가량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아직 보통 수준에 머무는 곳이 많지만 서서히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먼지 농도가 높은 함양과 거창, 남해에는 이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됨에 따라서 이 주의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외출 자체를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하늘 자체는 맑은 모습이지만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시야가 좋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낮게 출발하는데요.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함안 19도 등 대부분 20도 가까이 올라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과 거창이 영하 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7, 8도 선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낮 동안 5mm 안팎으로 살짝 내리다가 금세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300억 원을 저리 융자하기로 하고 창원시와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남 FTA 활용지원센터는 상주 관세사 4명과 분야별 전문가 68명으로 중소기업들이 FTA 대상 국가에 수출할 때 현장 컨설팅을 벌입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 규격 인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창원 지역 기업체 총무, 노무 분야 임원들은 허성무 창원시장을 만나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파업 43일을 맞은 진주의 시내버스 업체 삼성교통 노조가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지회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하루 18시간씩 근무한다며 최저임금을 지켜달라는 것이지만 진주시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진행하지 않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삼성교통 노조가 거부해서 합의가 결렬됐다며 부당한 파업이라고 맞섰습니다. 경남 지역의 스마트 공장 보급 업무를 전담할 경상남도 스마트 제조혁신센터가 경남 테크노파크에 문을 열었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는 경남 지역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000개 구축을 목표로 제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합니다.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삼천포 등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4기의 가동이 일시 중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천포 5, 6호기와 보령 1, 2호기 등 석탄 발전소 4기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넉 달 동안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천포 5, 6호기는 노후 석탄 발전소는 아니지만 환경 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1, 2호기는 올 연말에 폐쇄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 일어난 편의점 강도 사건 17건을 분석한 결과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일어난 범행이 70.5%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금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7건 모두 닷새 안에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또 대부분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현금을 노린 범행으로 분석됐습니다. 진주경찰서는 경남 일대 건설 현장을 돌며 장비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진주의 한 국도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장비 1,000여만 원어치를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경남과 경북 일대 건설 현장에서 16차례에 걸쳐 장비 4천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합천 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전인 지난달 26일 지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합원 2천여 명에게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